채권부의 진행자 이지혜 기자입니다. 12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이제 12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최강 한파 때문에 많이들 추우실 것 같은데 이럴 때일수록 좀 체감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큰 행복이 찾아와도 그것을 지속해서 느끼는 데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인생 이 곳곳에 작은 행복을 군데군데 심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12월 연말은 꼭 이 따뜻한 실천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시장의 온도는 어떨지, 어떤 경제지표에서 우리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박준우 KB증권연구원 연결해봅니다.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B증권 박주입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도 그렇고 연준이 주목하는 물가 지수 지표도 앞두고 있는데 일단 11월 그 CPI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좀 둔화가 됐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어요. 네, 사실 연준의 최대 목표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FOMC 직전에 있었던 11월 CPI에 시장이 크게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11월 CPI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주진 못했고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비교해서 0.1% 상승을 했고요. 전월 달은 0.0% 상승했기 때문에 상승률이 좀 오르긴 했지만 전월 대비해서 0.1%라는 수치는 사실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 부분은 최근에 유가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에너지 가격의 영향이 컸었기 때문에 저희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항목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월 대비해서 0.3% 증가를 했습니다. 이 전월 대비 0.3%는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수준이긴 한데 어쨌든 시장은 내년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고 그 인하를 하기까지는 큰 무리가 없는 수치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조금 더 살펴보자면 말씀드린 것처럼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해서 5% 이상 급락을 하면서 에너지 상품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기여도를 높였고요. 다만 에너지 서비스 가격의 경우에는 유가 하락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 부분이 아마 추후에 더 순차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걱정할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결국에는 휘발유 가격이 낮아진다는 것은 다른 재화들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계의 소비가 얼마나 강한지를 체크하는 것이 향후 인플레이션 전망을 하는데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항목 두 가지만 살펴보자면 저희가 CPI를 볼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주거비 물가이고 또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 이 주거비의 경우에는 전월비로 0.4에서 0.5%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전월보다는 높았고 9월달보다는 오히려 낮은 수치여가지고 사실은 어떤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 저희를 포함해서 대부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주거비 물가가 그래도 상승률이 조금씩 낮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조금 주목해 볼 만한 항목 중에 하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조금 주거비처럼 실제 후행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동향도 사실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잘 낮아질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영향 크지 않았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 의료 서비스, 아까 말씀드린 의료 서비스의 요인이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경기 둔화가 조금 나타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CPI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고 최근에 유가 하락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12월 FOMC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피봇 이런 부분을 보인 게 아닐까 싶은데요.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래서 4%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당연히 지난주에는 FOMC가 너무나 중요했고 특히 예상과 다르게 훨씬 더 완화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시장 임팩트가 굉장히 컸었습니다. 단순히 추가 인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인하 기대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몇 군데가 관찰이 됐습니다. 먼저 12월 FOMC에서는 분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같이 발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은 이전 전망치보다 더 빠르게 낮아지고 성장률은 양호한 상태가 유지되는
즉 소프트 랜딩을 강하게 반영한 경제 전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연준의 점도표를 보시면 이번 12월 FOMC에서는 2회도 아니고 한 3회 정도까지 기준금리 인하 가능하다라고 반영을 하면서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더 부추긴 측면이 있었습니다. 또 점도표에서 중요했던 부분은 이번에는 한 두세 명의 위원들이 오히려 하향하는 점을 찍은 점이 굉장히 특징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이어 폴 롱거 기조가 유지되면서 금리가 쉽게 낮아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최근에 연준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다 보니까 그래도 기준금리를 궁극적으로는 2.5% 수준까지 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점도표를 통해서 반영을 해줬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만 좀 뽑아보자면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최근에 주가 반등이라든지 금리 하락이라든지 이러한 완화적인 금융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파월 의장도 좀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졌었고 파월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2%를 보이기 훨씬 더 이전부터 기준금리가 인하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혔거든요. 결국에는 기준금리를 너무 장기간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면 경기에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최대한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잘 낮아지면 조금씩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굉장히 완화적인 발언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장은 2024년과 2025년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종전보다 한 1에서 2회 정도 더 높이는 쪽으로 시장 현재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 시장은 현재 내년에 기준금리가 4% 초반 내후년에 3.5%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현재 시장 금리를 반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 금리도 결국에는 4% 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빠르면 3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큰 상황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사실 저희는 3월 기준금리 인하가 여전히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준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에 큰 부담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년 3월에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하면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하의 유인이 조금 감소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훨씬 강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었고요. 결국 휘발유 가격 하락 이런 영향들을 좀 제외하고 주유소 판매를 제외하고 소매 판매를 보더라도 꾸준히 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또 서비스 수요를 보여주는 식당 판매 등을 보면 9개월 연속으로 증가세가 계속 높아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FOMC 이후에 발표된 지금 소매 판매 데이터 하나만 놓고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소비 경제는 견조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4분기 GDP 성장률 추정치 애틀란타 연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캐스팅의 모델에 따르면 4분기 성장률이 현재 2.6%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FOMC 직전부터 해서 최근까지 데이터를 놓고 보면 오히려 4분기 성장률 추정치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들을 다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이터까지 감안을 하면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시장의 기대만큼은 빠른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12월까지는 추가적인 경제 데이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 금리가 크게 반등할 여력은 없지만 내년 1분기에는 시장의 다소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되돌려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이렇게 현재 수준의 4% 이하의 10년물 금리가 유지가 될 수 있겠지만 언제든지 4% 이상으로 다시 상승할 리스크는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의 방향성 참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1월 또 PC 물가지수 금요일날 발표되니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이 지속될지는 여러 경제 지표에서 확인할 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분석도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준우 KB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채권부의 연말은 역시 자산 배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신경 써서 저희가 방송해 드릴 예정입니다. 특히나 연말 정산이나 절세 노하우 이런 부분 기획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채권으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권부의 식구님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